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요새 아스날을 보면 무르익었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특히 선수들이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좋습니다. 한 명이 나오면서 한 명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을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주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아스날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상대를 잡아먹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은 선수들이 공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익숙합니다. 상대팀을 움직임으로 당겨주고 그 공간을 다른 선수가 들어가는 방식이 많죠. 대표적으로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요새는 아스날의 원톱 하베르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브라이튼전에서 아스날이 3대0으로 승리했죠. 그 경기에서 아스날이 어떻게 공간을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원톱인 하베르츠가 많이 내려오면서 상대 센터백 덩크를 끌고 나옵니다. 덩크가 끌려 나왔기 때문에 브라이튼 수비 라인이 가운데 구멍이 뚫린 것처럼 형성되었죠. 아스날은 하베르츠가 만들어 놓은 공간을 공략하려고 할 겁니다. 그 사이에 우풀백 베나이트가 앞으로 올라가지고 그때 조르지뉴가 베나이트를 보고 좋은 전진 패스를 넣습니다. 하베르츠가 만들어 놓은 공간으로 사카가 움직이면서 베나이트의 공을 받아줄 수도 있고 베나이트는 그 공간으로 직접 드리블할 수도 있습니다. 베나이트가 공을 가지고 대각선 아래로 전진하자 상대 미드필더 그로스가 재빨리 아까의 구멍을 채웁니다. 이때 사카는 오히려 바깥쪽으로 뛰면서 베나이트에게 좋은 패스를 받게 되었죠. 이처럼 하베르츠가 만들어 놓은 공간을 채우기 위해 그로스라는 선수 한 명이 투자되었죠. 베나이트가 직접 전진하는 길은 막혔지만 사카가 잘 움직이면서 사카 쪽 패스길이 열렸습니다. 사카는 베나이트에게 공간 패스를 받습니다. 게다가 아까 수비 라인을 망가뜨린 덕분에 사카는 1번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압박당할 때 아스날이 공간을 만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이 측면까지 아스날을 되게 잘 눌렀습니다. 아스날 3명의 선수를 브라이튼 선수가 각각 막으며 3대3으로 대인마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공을 뺏깁니다. 이때 라이스가 진첸코 쪽으로 다가와줍니다. 라이스가 온 이유는 진짜 공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단 변수를 만들기 위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스가 오면서 자연스레 맨투맨인 발레바도 같이 오게 되었고 발레바와 아딩그라 둘 다 진첸코와 거리가 가까워졌고 자연스레 공을 가진 진첸코를 압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진첸코에게 패스기를 내주게 됩니다. 아까 브라이튼이 분명 3대3으로 맨투맨을 붙여놨지만 그건 골키퍼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라야가 공을 받을 위치에 서 있으면서 진첸코가 라야 쪽 패스길이 열리고 진첸코는 라야에게 패스를 줍니다. 라이스의 접근이 진첸코에게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라야한테 공이 가면서 브라이튼 선수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선수에게 붙게 되고 자연스레 외대고루 쪽 전진 패스길이 열립니다. 아스날은 라이스의 움직임과 라야를 포함한 수적 우위로 공간을 만들어서 압박을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지금도 진첸코가 측면 쪽에서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조르지뉴 쪽 길은 막혔고 뺏기지 않기 위해선 전진밖에 없죠. 그때 제주스가 발레바 뒤쪽에 있다가 앞으로 나오면서 진첸코에게 패스기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제주스는 자신이 돌아서면 불리한 걸 알기 때문에 진첸코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제주스의 이 움직임 덕분에 진첸코는 라이스에게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스가 공을 받은 위치는 시야각이 열려있어서 전진 패스가 나가기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지역에서의 탈압박 때문에 브라이튼 선수들은 다시 이런 방향으로 수비 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제주스 한 명의 움직임이 브라이튼 11명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베르츠가 또 내려와서 수비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수비들의 주의는 분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라이스는 외대고루 쪽 패스길이 열립니다. 이런 전진 패스에서도 하베르츠가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수비들은 확실히 외대고루에게 붙을 수 없었고 라이스는 외대고루에게 빠른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 역시 아스날의 좋은 공격 기회가 됩니다. 하베르츠는 공격수지만 어쩔 때 보면 가짜 9번처럼 내려와서 플레이합니다. 이게 아스날의 공이 잘 돌아가는데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스날이 지공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주스가 앞쪽으로 가는 게 막혀 있어서 뒤에 있는 진첸코에게 다시 공을 내줍니다. 지금 외대고르의 위치를 기억해주세요. 진첸코에게 공이 다 도착한 순간에 외대고르가 공을 받아주러 비어있는 공간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외대고르가 움직여준 덕분에 진첸코는 다시 한번 전진 패스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아스날의 많은 선수들이 계속 공간을 찾아 움직입니다. 외대고르가 움직이지 않아도 어딘가 패스 줄 곳은 있었겠죠. 하지만 외대고르가 움직이면서 전진 패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스날의 지금 축구가 무르익었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선수들의 좋은 움직임이 양질의 패스로 이어지고
양질의 패스는 위협적인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아르테타는 아스날 선수들에게 공간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교육시킨 것 같습니다. 이건 하베르츠의 득점 장면인데 단독 움직임을 칭찬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하베르츠가 먼저 오른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덩크의 몸의 중심도 오른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순간적으로 오른쪽에 자기가 더 늦게 도착할 것 같다고 느낀 하베르츠는 바로 방향을 꺾어서 덩크의 등 뒤로 갑니다. 이러면 하베르츠는 덩크의 시야에서 사라지죠. 그리고 덩크의 시야 바뀐 등 뒤를 돌아서 공이 올 곳에 미리 가 있습니다. 덩크는 하베르츠가 어디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공을 보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르지뉴가 하베르츠를 보고 땅볼 패스, 하베르츠는 이 공을 손쉽게 마무리합니다. 덩크는 뒤에서 태클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베르츠가 요즘 골을 많이 넣는 이유, 하베르츠의 축구 지능이 칭찬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장면들만 봐도 아르테타가 팀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선수들은 어떻게 하면 공을 편하게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공을 가진 선수에게 선택지를 늘려주면서 고민하지 않고 패스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패스 속도가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고 경기 전체적으로 빌드업 속도가 빨라지죠. 최근에 아스날을 좋은 흐름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아르테타의 공간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연 아르테타는 챔스와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